안녕하십니까. WS과 김희철입니다. 오늘은 모델리스 임플란트 보철을 위한 어버터먼트 가공 시 고려사항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화면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CAD상의 어버터먼트와 그 다음에 이제 가공상의 어버터먼트가 있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델리스로 원스텝으로 가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델리스라고 하면 뭐 커스텀 어버터먼트만 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기성 어버터먼트도 당연히 가능한데, 오늘은 일단 커스텀 어버터먼트 중에 캐스팅 어버터먼트인 뭐 UCL이나 CCM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밀링 어버터먼트, 뭐 핸드 밀링 해서 커스텀 어버터먼트를 만들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오늘은 캐드캠 어버터먼트 중에 CNC 환봉 가공,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어버터먼트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CNC와 환봉 가공에 대해서 조금 같이 알아보려고 하고요. 사실 우리가 CAD 디자인을 하면 저렇게 이제 크라운하고 어버터먼트 사이에 약 한 30에서 60 마이크로미터 굉장히 작은 갭을 정확히 맞춰야지, 또 그게 이제 싱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풀마우스까지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뭐 우리가 스캔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정합 과정이라든지 뭐 교합, 그리고 이제 가공까지 모든 과정이 다 이제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모델리스를 할 수 있겠죠. 요즘에 이제 CNC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한 6년쯤 전에 어버터먼트 CNC 업체를 통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지금 이제 가공하는 모습을 영상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보기 힘드신 영상일 수도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원래 이제 절상기도 나오고 굉장히 이제 보기가 어려운 건데, 이거는 이제 일부러 좀 항동으로 볼 수 있게 가공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이 장비는 보통 여러 가지 이제 장비들이 있는데, 뭐 스위스 터닝 머신이라고 옛날에 이제 시계를 만들던 그런 것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정밀 가공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일본 업체들 한 2개 정도 업체가 주로 이제 임플란트 가공 또는 이제 이런 어버터먼트나 커스텀 어버터먼트 가공을 위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짧은 시간 영상으로 봤는데 한 15분 정도 하나 가공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잡한 툴이 많이 들어가죠. 상당히 많은 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우리가 환봉이라고 부르면 우리가 이제 커스텀 어버터먼트 만드는 작은 환봉을 얘기하는데, 진짜 환봉은 사실 이제 CNC에서 쓰기는 해요. 3m짜리 티타늄 봉을 이용해서 깎으니까 원래 진짜 환봉이긴 한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환봉 가공 그러면 이제 밀링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대량 생산 똑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에 적합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CNC를 통해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제 이게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이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병원에도 있는 장비인데요. 이렇게 이제 오축 가공기 중에 좀 대형 고출력 장비를 이용해서 환봉을 가공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환봉으로 부르지만 사실상 영어 명칭으로는 프리밀드 블럭이라고 부르는데요. 대략 한 20mm 정도인 임플란트용 전용으로 나온 티타늄 봉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공을 하면 이렇게 이제 기존에 붙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걸 이제 잘라서 원래 이제 모델이나 구강 내 다시 이제 집어넣고 이제 투 스텝 작업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공을 해서 모델리스를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한 몇 년간 많은 발전을 이뤄왔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봉은 보통 이제 이렇게 이제 깎고 나서 꼬다리라고 부르죠. 네. 이렇게 이제 꼭지가 남아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가공이 되는데요. 근데 보면은 이제 가공 후에 체결부 근처, 우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임플란트의 어버터먼트 중에 뭐 여러 부분이 있지만, 또 이제 임플란트 픽처랑 연결되는 체결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보면은 이제 저렇게 이제 약간 립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기공소에서 받았을 때 못 보셨을 텐데요. 이유는 이제 저기 폴리싱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아마 못 보셨을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걸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보통 이제 정밀 가공하는 공장에 가면 대부분 다 갖고 있는 투영기라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수치를 좀 빠르게 잴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공품이 이제 정상인지 알아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보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환봉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공이 잘 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제 임플란트 연결되는 부분과 위에 형상이 틀어지지 않아야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컨택 교합도 맞출 뿐만이 아니라 임플란트 여러 개 임플란트라면 그 관계상에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보면은 600 마이크로에서 770 마이크로 정도 틀어졌으니까 사실상 원스텝으로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또 다른 것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저렇게 이제 동심원형으로 이제 보이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센터는 맞는데 높이가 보통 틀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대부분 다 폴리싱에서 오면 어디가 틀어졌는지 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안 맞고 뭐 교합이든지 컨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개 임플란트에서 다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도 뭐 280 마이크로미터, 400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맞출 수 없는 그런 어버터먼트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다른 방식으로 가공했지만 마찬가지로 환봉으로 가공한 건데 이렇게 동심원으로 깎는 거라 요즘에 조금 비교적 센터를 잘 맞춘다 하는 환봉인데요. 이것도 가공이 비교적 잘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한 100 마이크로 정도 틀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게 뭐 500 마이크로든 100 마이크로든 사실 뭐 티슈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 스텝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사실 뭐 큰 문제 없는 어버터먼트 드릴 거고요. 사실 이제 체결부 부위만 정상적으로 잘 가공된 뭐 정식으로 허가받은 그런 이제 의료기기 허가받은 제품이라는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또 이제 요거는 CNC에서 가공한 거예요. 비교적 조금 깔끔하게 가공이 됐는데 보면은 이제 체결부 부분이랑 위에 깎은 어떤 그 텍스처 부분들 좀 많이 다른 느낌이 들죠. 얘는 당연히 한 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영상을 보셨죠? 한 번에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오차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다양한 체결부를 가진 임플란트를 어떻게 검증을 해볼까? 사실 그런 고민들 많이 하죠. 이게 워낙 작은 수치잖아요. 뭐 10 마이크로, 20 마이크로 이 정도를 어떻게 알아볼까 이런 고민을 뭐 저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마이크로 CT를 이용해 가지고 촬영을 해보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우리 뭐 일반 컴빔 CT 병원에서 쓰는 걸 찍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이제 슬라이스 컷을 가지고 이걸 이제 적층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STL 파일화 해가지고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이게 용량이 엄청 크고요. 하나 찍는데 거의 뭐 1시간 이상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좀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진짜 궁금하면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L 파일로 변환을 했고요. 무려 한 거의 2기가 정도 용량이라서 다루기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면 이렇게 메쉬가 엄청 곱고요. 이렇게 헥스 부분도 가공된 저 펀치 영상 같은 것도 엄청 자세히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사실 원래 오리지널 STL 파일이랑 그 다음에 이제 가공 폼을 스캔한 거, 여기 이제 CT 스캔을 했는데요, 마이크로 CT. 그걸 이제 비교해보면 이제 좌측은 이제 CNC 한 거, 오른쪽은 이제 환봉 가공한 거. 좀 차이를 보이고 있죠. 요런, 우리가 디지털 좀 하다 보면 요런 화면에 익숙해지는데요. 이제 초록색이 가장, 우리가 이제 원하는 범주 안에 들어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색깔이 이제 노란색, 빨간색 쪽으로 가면 요쪽의 범주에 위쪽이겠죠. 이쪽으로 가면 이제 더 튀어나온 거고, 파란색 쪽으로 가면 더 이제 더 많이 가공된 이제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저런 부분들이 이제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해서 이제 당연히 이제 CNC가 더 우수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면을 뭐 STL을 중첩해서 한번 재보면 대략 뭐 한 200 마이크로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원스텝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CNC를 보내는 건 또 무조건 능사는 아니거든요. 사실 원내에서 가공하고 싶은 부분도 있고 또 며칠 시간이 걸리는 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또 원내에서도 이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어버터먼트를 제대로 가공할까 이런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제 두 가지 한번 좀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CNC는 이제 원칙적으로 이게 이제 GMP나 의료기기를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병원이나 물론 장비가 엄청 크니까 병원에 두실 분은 없으시겠지만 간혹 이제 중소규모 뭐 기공소에서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의료기기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프리밀드 블럭은 원내 가공이나 뭐 기공소에서도 얼마든지 가공할 수 있겠죠.
CNC는 이제 다양한 체결부를 지원하기가 좀 어려워요. 실제로 이제 가장 큰 CNC 업체에서도 한 5-6가지 정도밖에 이제 가공을 못 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를 만들려면 세팅을 해야 되고 매번 바꾸기 어렵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환봉 가공은 다양한 환봉을 우리가 환봉만 구하면 사실상 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100가지 정도 체결부를 우리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CNC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도 보셨지만 우리가 임플란트 체결부와 그 다음에 위에 형상 간의 틀어짐이 없어요. 이건 정말 큰 장점이고요. 이것만큼 이제 나머지는 사실은 장점과 단점이 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프리밀드 블럭 환봉은 이걸 이제 최소화해서 가공을 잘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찾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CNC의 또 가장 큰 약점은 간혹 이제 이게 우리가 원래는 CNC 장비가 대량 생산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개별 하나하나씩 커스텀을 만들다 보면 체결부가 조금씩 안 맞게 수치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제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게 안 맞게 되면 사실상 가장 치명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품질 관리 진짜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사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프리밀드 블록 같은 경우에는 대량으로 만드니까 체결부 오류 생기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환봉은 원내 가공이 가능하니까 뭐 환자가 급한 경우에는 뭐 30분 이내에 가공도 가능한 것은 굉장히 장점인 것 같고요. CNC는 또 맡겨야 되니까 시간 걸리고 그다음에 비교적 좀 가격이 있고요. 최근에는 좀 무허가 업체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원하기는 임플란트 업체들에서 고유의 자체 이제 커스텀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걸 제공하는 국내 업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봉 같은 경우에도 진짜 가격이 되게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더 저렴한 막 무허가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받은 좀 제대로 품질 관리되어 있는 좋은 제품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환봉의 이제 명칭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좌측에 보이는 커다란 덩어리의 원형이 있는 저기가 이제 요거 자체가 이제 환봉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 앞에 이제 붙어 있는 거는 리버스 지그나 어태치먼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옛날에는 없었는데요. 원래 이제 환봉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이쪽에 이제 굵은 쪽에서 단단히 잡고 반대쪽 체결부를 손상시키지 않고 커스텀 어버터먼트를 밀링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생소한데 그래도 이제 이쪽만 잡고 가공을 하면 반대쪽이 좀 많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쪽에도 잡는 게 필요한 것 같아서 이걸 이제 어태치먼트 혹은 리버스 지그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뭐 저 부분은 파란색 부분은 다들 아시겠죠? 임플란트 커넥션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장비에 잡히는 부분이라서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쓰고 있는 장비가 요 A 회사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다양한 회사에서 이제 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장비 쪽에 잡는 프리밀드 커넥션이 되겠고요. 아까 파란색은 임플란트 커넥션이 되겠습니다. 깎는 방법이 이제 최초에는 요 스탠다드 방법이라고 부르는 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부분, 단단하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잡고 그 다음에 어버터먼트 가공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이쪽에 잡으니까 20mm 정도 거리가 있잖아요. 20mm 뒤쪽에는 사실 밑에서 조금만 틀어줘도 많이 틀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체결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틀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타입은 여기만 잡고 하는 타입이 있고요. 이 타입인데도 이 위쪽에 보조지그라고 해서 같이 이제 잡고 하는 그런 타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치 이제 요거와 비슷한데 요거는 윗부분을 가공한 뒤에 제거하고 또 교환면 쪽에 한 번 더 가공을 해요.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밀링을 하는 타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면 이제 스탠다드 타입은 그냥 그야말로 큰 쪽만 잡고요. 이제 프리밀드 블록 커넥션 쪽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을 앞뒤쪽으로 3축 또는 약간의 4축을 가미해서 가공을 하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은 어쨌든 먼 쪽에서 잡고 있다 보니까 커넥션 쪽에서 조금씩 틀어지는 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커넥션에서 살짝 틀어지면 치아 위치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당연히 원스텝으로 좀 어려운 모델리스트는 어려운 부분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이 어태치먼트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제가 쓰는 밀링기는 양쪽에서 잡을 수 있어요. 양쪽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좀 장점이에요. 여기서 보조직이라는 걸 잡고 같이 가공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제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혹은 어떤 장비들은 그냥 단순히 어태치먼트만 잡고 가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임플란트 체결부 많이 손상이 돼요. 혹시 이제 뭐 기용소에서 이제 우리가 핸드밀링 한 거를 세팅하기 전에 좀 저도 오래전 경험이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체결부에 엄청 손상이 많이 돼요. 뭉그러져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사실 이제 그거를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환봉이 처음 개발됐는데, 사실 이제 조금 옛날 스타일로 다시 가공을 하는 거죠. 하지만 장점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좀 덜 틀어지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전에 이제 두 번째 어태치먼트 가공한 후에 저렇게 이제 치아의 원래 크라운 내면과 같은 삽입축으로 한 번 더 가공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래쪽에 영상을 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패스로 그 크라운에 들어가는 부분 한 번 더 가공해 주기 때문에 훨씬 좀 덜 틀어지고 또 크라운이랑 피팅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90도로 세웠다고 해서, 정확하게 90도는 아니죠. 90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치아 삽입로로 살짝 더 회전을 한 다음에 이제 가공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90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세워서 가공한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교환면적 가공 혹은 90도 가공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뮬레이션 영상인데, 여기 실제로 이거 똑같이 가공을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좀 더 빠르게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여기 좀 빠른 속도로 시뮬레이션을 보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여기 위로 세워져서 가공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공을 해야지만 사실 우리 환봉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세워져서 이제 컴퓨터 상에서는 위에를 이제 빼낸 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위에 충돌 경고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저렇게 이제 삽입축이 제대로 세워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델리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실물 보면 이제 좌측이 이제 일부러 에노다이징을 했습니다. 에노다이징 한 쪽에 이제 90도 가공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어태치먼트 가공 이렇게 돼 있고요. 실제로 보면 가운데 이제 스탠다드 쪽에 약간 라인이 좀 틀어진 게 보이시나요? 네. 왜냐하면 이제 반대쪽에서 잡았기 때문에 조금 각도 틀어진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끼면 우리가 어버트먼트가 실제 껴줘야 되는 위치보다, 우리가 캐드한 위치보다 좀 틀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모델리스가 어려워지고, 특히 싱글이라면 그래도 컨택이든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 상부 부처님을 조절해서 맞출 수 있겠지만 이게 뭐 멀티플이라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만 보면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이제 다 스캔을 했습니다. 스탠다드, 어태치먼트, 그 다음에 이제 90도 가공,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 이제 CNC 맡긴 가공도 와서 이렇게 네 가지를 스캔을 했고요. 그걸 이제 CAD와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CAD 비교하는 거는 지금은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좌우에 로고 보이지만 캐마클, 인마클 제가 이제 같이 네 분의 멘토님들이랑 같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정렬 방법과 분석 방법을 이제 많이 알려드려서 치과계에 계신 분들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소프트웨어가 한 3-4천만 원 정도 해서 좀 쓰기가 어려웠는데, 요거는 이제 무료 소프트웨어로 방법만 알면 쓸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한 5분 정도면 분석을 할 수 있어서 이걸 뭐 스캔끼리 분석을 한다든지 디지털의 이제 기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가 틀어졌고 어디가 문제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디지털하는 지름길이니까요. 그래서 어디서 고쳐야 되는지, 어디부터 이제 문제점이 생겼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비교를 해보면 스탠다드는 대략 한 색깔이 다 초록색이 아니죠. 아쉬워요. 한 150 마이크로 정도 오차가 났고요. 어태치먼트만 하면 조금 줄었거든요. 한 120 마이크로. 그 다음에 이제 오클루전 가공까지 하면 한 60 마이크로까지 주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한 뭐 최대 3개까지는 모델리스가 가능한 것 같아요. CNC는 보면은 다 거의 다 초록색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풀마우스 케이스 아주 크고 많이 연결해야 되는 케이스라면 당연히 CNC 가공을 하고요. 또 근데 우리가 이제 풀마우스 하면 보통 세그멘테이션만 3개 정도 나누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사실 그냥 90도 가공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오차가 생겼을 때 90도 가공을 해서 이렇게 위에 크라운 내면부가 정확하게 가공이 돼 있다면
또 이제 스캔을 통해서 이걸 이제 보정하는, 뭐 아날로그에서는 이제 픽업 임프레션 같은 그런 보정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데, 나머지 이제 어태치먼트나 아니면 스탠다드 가공은 윗부분을 우리가 붙어있던 부분을 이제 가공을 했잖아요. 다듬고 뭐 폴리싱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방법도 어려워서 순수하게 이제 투스텝 방법으로 해야 되면 사실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작업량도 많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쨌든 디지털에 가야 할 길은 원스텝으로 모델리스 하는 게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세 가지 비교해 보면 사실 스탠다드가 가장 이제 체결부에 안전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걸 수도 있지만 틀어지는 게 사실 문제라서, 근데 기공적인 입장에서 예전의 기공 방법으로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90도 가공이 체결부 형상에 이제 가장 틀어짐이 적고요. 그 다음에 크라운 피팅이 가장 좋고, 가장 좋습니다. 네. 좋고요. 근데 이제 단 아쉬운 건 이제 5축 가공기에서만 가능해요. 보통 항봉 가공기가 3, 4축짜리 좀 저렴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스탠다드나 어태치먼트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투스텝용이고, 이제 원스텝으로 하려면 훨씬 더 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죠. 또 가공 시간이 당연히 많이 깎잖아요. 오래 걸리고요. 모델리스라고 한다 그러면 뭐 스탠다드는 1개, 어태치먼트는 1개 또는 2개, 그 다음에 이제 90도 하면 3개까지도 이제 확률적인 거니까요. 사실 이제 뭐 1개짜리라도 90도 밀링을 할 경우에는 훨씬 더 세팅하는 시간이 줄고 빨리 맞출 수 있겠고 더 정밀하게 잘 맞겠죠. 결론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모델리스 임플란트 커스텀 어버터먼트를 이용한 보철을 할 때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겠지만, 뭐 기공소에서도 사실 CNC 커스텀 어버터먼트 좋은 업체 통해서 제작을 해달라고 의뢰할 수도 있겠고요. 혹은 이렇게 이제 좀 976 원내에서 하고 싶으시다면 좀 976 5축 가공기를 통해서 또 이제 제대로 허가받은 정품 한복을 이용해서 밀링을 하면 좀 더 이제 모델리스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요거를 주기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도 이제 분석 방법 보셨지만 분석해서 실제로 어떤지 주기적으로 좀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지 않으면 사실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보내서 몇 개 업체 보내서 이제 테스트 해보고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는데, 아마 이제 조금 이제 모델을 해보신 분들은 또 커스텀 어버터먼트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적인 분들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